What's going on, traders? It's Ricky with TechBud Solutions.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us for another helpful video. The moving average of it ends up peaking out, and then when it crosses the trigger line, it indicates like a buy point or a sell point, and then when it sees, in a sense,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MACD의 사용법에서 트리거 라인을 강조하는 이 20대 청년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트레이딩을 시작해 현재는 일주일 만에 10만 달러, 하나로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전업 투자로 슈퍼카를 타면서 MACD 기법을 더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더의 이름은 리키 TLE즈로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MACD 매매법을 알리며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본 MACD 전략부터 업그레이드된 리키 MACD 매매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첫 번째는 MACD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ACD의 구성 요소인 MACD 라인, 시그널 라인, 히스토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MACD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기울기나 기준선을 활용한 기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ACD 실전 매매법과 업그레이드된 리키 MACD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MACD란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약자입니다. MACD는 한마디로 가격의 추세와 모멘텀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MACD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CD 라인, 시그널 라인,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구성됩니다. MACD는 12 이동평균선에서 26 이동평균선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즉 12 이평선이 26 이평선 위에 있을 때를 정배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마다 MACD 라인은 기준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 이평선이 26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지점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MACD 라인은 0선인 기준선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배열 구간부터는 MACD 라인이 기준선 아래에 있게 됩니다. 시그널 라인은 MACD 라인의 구이동평균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은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모멘텀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 위에 있을 때는 히스토그램이 0선 위에 있고 히스토그램의 색은 녹색이 됩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히스토그램이 0선 밑에 있고 이때는 빨간색을 막대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MACD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의 기울기를 사용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히스토그램은 추세에서 활용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서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거리가 점점 벌어질수록 히스토그램이 커지고 히스토그램이 커진다는 것은 추세의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약해지면 히스토그램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고 추세 반전이 일어나거나 횡보가 계속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보면 어두운 색깔일 때는 히스토그램이 점점 길어지고 밝은 색일 때는 히스토그램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히스토그램이 2개 이상 발생했고 점점 커진다면 상승 모멘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 매수에 들어가 주는 것이 기본 MACD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면 이는 모멘텀이 감소했고 곧 하락을 하거나 횡보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히스토그램이 줄어드는 범위와 횡보 구간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하락의 움직임에서는 진한 빨간색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매수 포지션을 횡보 구간에 익절을 미처 못했다면 진한 빨간 히스토그램이 2개 이상 발생했을 때까지는 익절을 해줘야 합니다. 진한 빨간색 막대는 새로운 매도자가 진입했고 하락 모멘텀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때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히스토그램의 색은 연해지고 막대의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연한 빨간색이 나오면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횡보를 하거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매매법을 알아봤는데 요즘 시장에서 히스토그램 한 가지만 갖고 실전에 적용하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MACD의 또 다른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MACD 기본 매매법은 교차 지점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대표적인 교차 매매법은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동평균선 교차 지점은 너무 늦게 시그널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트에 12와 26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12와 26 이동평균선을 기초로 한 MACD 선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고점을 만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차트에서 이동평균선 교차 지점은 이곳이고 따라서 교차한 지점의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진입 시점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전고점을 손절점으로 잡으면 상당히 불리한 손익비를 갖고 매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MACD의 교차점을 보면 이곳이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되고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손익비가 상당히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12 EMA가 26 EMA를 상향 돌파한 지점부터 강세를 예측해 볼 수 있어 이 캔들에서 롱매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롱매수에 들어가기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반면 MACD 교차점을 보면 바닥권 근처에서 롱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MACD 교차는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교차 지점도 발생해 MACD 교차 한 가지로만 매매 타점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MACD를 활용하면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보입니다. 먼저 시장을 보면 이렇게 상승 또는 하락을 하는 추세장이 있고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보장을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숏 시그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 이 긴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기회비용도 날립니다. 이후에도 잘못된 시그널이 계속 나와 손절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선 주변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면 수수료로 계좌가 녹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계속 교차점이 나와 결국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좋은 추세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손실이 나고 결국 계좌는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MACD만으로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ACD를 개량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이를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20대 젊은 트레이더 리키 DTLG입니다. 이제 리키가 개발한 리키 MAC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쓸데없이 많았었던 매수 매도의 시그널이 리키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 이후 익절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 진입 후 고점에서 익절 단 2번 만에 매매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도 없었는데 MACD에서는 매매 신호가 나오는 노이즈가 심합니다. 하지만 리키 MACD에서는 최고점에서 숏 포지션 신호가 나온 뒤 이 하락 추세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MACD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완벽히 커버한 리키 MACD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 MACD는 모든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분봉, 시간봉 등의 타임프레임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1시간 봉이 가장 승률이 좋았습니다. 먼저 MACD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횡보 구간에 쓸데없는 매매 신호가 나와
손절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키 MACD는 MACD 선과 시그널 선 두 개가 딱 붙어 있고 심지어 기준선인 0선에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쓸데없는 매매 신호를 걸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두 개의 선이 벌어지는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선에 두 개의 선이 같이 붙어 있다가 이번에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 선이 노란 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고 다시 횡보 구간에 접어들어 두 개의 선이 기준선에 붙었습니다. 이때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무조건 청산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점에서 롱에 진입했기 때문에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는 두 개의 선이 기준선에 붙어 있으므로 쓸데없는 매매를 잠시 미루고 두 개의 선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위로 벌어지면 롱 진입, 아래로 벌어지면 숏 진입이겠죠. 이 지점에서는 위로 벌어졌으니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지점을 보니 정확히 고점이네요. 익절을 해주고 다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가격이 완만한 우하향을 해줍니다.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숏 익절 후 바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급등이 나왔고 다시 데드 크로스 지점에서 익절을 해주고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매매를 숨가쁘게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상승전 매수에 들어가서 고점에서 익절 후 다시 숏 포지션 진입, 저점에서 숏 포지션 익절 후 다시 롱 포지션 진입, 횡보 구간에서 익절 후 다시 쉬어준 뒤 두 개의 리키 MACD 선이 벌어질 때 롱 포지션 진입 후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숏 포지션 진입, 골든 크로스에서 숏 포지션 익절 후 롱 포지션 진입, 익절 후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습니다. 총 7번의 매매를 했고 승률은 100%였습니다. 그리고 현물 매매 기준 누적 수익률은 총 40%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레버리지 20배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800%의 수익률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MACD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이후 손절, 매수 이후 다시 손절, 매수 이후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이후 익절 뒤 숏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 익절을 해줍니다. MACD는 손절도 많지만 이렇게 최저점이 아닌 어느 정도 상승한 뒤에 뒤늦게 롱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롱 익절 후 숏 포지션 진입, 여기서 롱 익절 후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익절 후 숏 포지션 진입, 익절 후 롱 포지션 진입, 롱 포지션 손절 후 숏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 익절 후 롱 포지션 진입, 롱 포지션 손절 후 숏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 손절 후 롱 포지션 진입, 롱 포지션 손절 후 숏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 손절 후 롱 포지션 진입, 롱 포지션 익절 후 숏 진입, 숏 익절 후 롱 진입, 롱 익절 후 숏 진입, 숏 익절 롱 진입, 롱 손절 후 숏 진입, 숏 손절 후 롱 진입, 롱 익절 숏 진입, 숏 익절 후 롱 진입, 롱 손절 후 숏 진입, 숏 손절 롱 진입, 롱 손절 후 숏 진입, 숏 손절 후 롱 진입, 롱 익절 숏 진입, 숏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총 30번의 매매를 했고 익절 14번, 손절 16번이고 승률 46%, 손실 마이너스 5%로 마무리했습니다. MACD의 문제점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포지션 진입 후 쭉 끌고 갔는데 너무 많은 매매 신호가 나오면서 큰 수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수록 계좌가 녹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키 MACD는 총 7번의 매매만 했지만 MACD는 30번의 매매를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오늘은 리키 MACD 매매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리키 MACD는 구독자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리키 MACD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지표는 전부 지워주시고 리키 MACD를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평생 무료로 리키 MACD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